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전에 서울지검장일 때 왜 그렇게 그 보수 언론 사주들을 그렇게 만났는지에 대한 고발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보면 검찰의 기관장들이 현직 국장을 만나기도 하고 뭐 신문사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한다라는 건 뭐 흔히 있었대요. 근데 언론사 사주를 만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또 재밌었던 거는 그 방상훈 회장 만났다는 이야기가 또 있었지만 이번에 또 새로 터진 거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는데 역술인이 같이 또 갔대요, 의원님. 그래서 요 재밌는 꼭지로 다뤄야 될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사주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생긴 일들은 뭐였는지를 풀어갈지 우리 한번 옛날에 얘기해볼까요? 전설처럼 들었던 얘기들이 있잖아. 삼성에서 옛날에 이병철 회장께서 그 신입사원을 면접할 때 옆에 역술인이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그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마지막 면접에 그 역술인이 이 관상을 봤다는 거죠.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홍석현 회장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돈간이지만 뭐 그런 뭐 전통이 있는 회사라고 본다면.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야? 옛날이잖아. 지금이 아니잖아. 그 만났던 얘기가 12월 2018년 11월 20일 날 그날이 마침 삼성 근데 바이오로직스의 그거를 분식 회계에 대한 문제를 금융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하필 둘이 만났다라는 게 이제 근데 제보를 그 통해서 나온 내용을 거지. 보면은 이제 홍석현 회장하고 이재용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사이가 그렇다면서요? 안 저는 좋지. 어제 사실은 라디오에 나가서 그 두 분의 사이를 떠나서 혹시 이게 이전에 방상훈 회장을 돌이켜 보면 장자연 사건이나 다 이런 게 그때 그 검찰 그 수뇌부에 있던 윤석열 지금은 검찰총장이 사주를 만난 뒤에 유야무야 시킨 거에 혹시나 뭐가 연관이 있나? 그리고 이제는 바이오로직스까지 그거 다 연관이 있나? 이런 그게 생각을 뭐 합리적 의심을 이게 했거든요. 들킨 게 뭐 방상훈이다, 송석현이다 그렇지만 뭐 그들이 사주를 뭐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응? 11시에 만났다는데 뭐 근데 지금 보면 이걸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병철 회장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혼자서. 근데 이분이 이분을 그냥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로 세계적인 재벌로 만드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그 고문 변호사입니다. 응? 그 고문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뭐 검찰 출신일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관까지도 했던 그런 분인데 그 고문 변호사가 이병철 회장의 이 판단이나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에 이 자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유명한 재벌들은 옆에 항상 오른쪽에 고문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문 변호사가 누구냐? 그게 지금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예요. 네, 네, 네. 아버지라고. 근데 그 홍진기라는 분이 이병철 회장이랑 사돈을 맺어요. 근데 그 사돈을 맺어서 보세요. 셋째 아들이 그 홍진기 변호사의 딸과 결혼한다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결혼할 때는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셋째 아들이 모든 것을 물러봤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사돈이었던 그 고문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치죠. 그리고 셋째 아들한테 간다고요. 근데 셋째 아들이 누구냐? 그럼 홍진기 변호사의 딸이 지금 홍나희 씨 여사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듣기로 홍 씨들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삼성의 오늘날은 홍 씨가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병철 회장의 비즈니스 감각과 홍 씨의 머리가 오늘날의 삼성을 이뤄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런 일이 이제 재벌가에서는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SK. SK가 지금 그 최 회장과 그리고 그 밑에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 있잖아요. 네. 그쵸? 노소영 씨가 있잖아요. 둘이 지금 이혼 소송을 하는데 소송이 뭐야? 우리 아버지가 SK텔레콤을 줘서 오늘날 SK가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오늘날의 SK가 그
내 덕이야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홍 씨 일가가 삼성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지분이 지금 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재용이 혼자서 이것을 뭔가 삼성에 내가 후계자로 한다라고 할 때 야, 그 삼성의 브레인은 우리였어라고 홍 씨들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 씨들이 실제로 다 정말 뭐 경기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전부 검사를 하고 전부 박사를 하고 아주 출중한 그런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그 이 법무장관으로 이 수뇌부에 장을 했던 사람이고 삼성의 그 오늘날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을 볼 때 얼마나 그 가족 같겠어요. 가깝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만남이 두 분의 첫 만남일 거라고 우리가 단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검사예요. 지금 변호사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와서 뭐 전에 만났다라는 거, 뭐 폭탄주를 마셨다는 거, 뭐 노래를 불렀다는 거, 거기도 역술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저는 가십거리라고 별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가십거리 근데 그걸 맞는데 어떻게 나와? 난 뉴스타파가 어떻게 알았지? 거기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노래를 불렀다든지 이런 거 알 수 없지 않아요? 인사동에 있는 그 윤석열 총장의 친구인가 지인인가 하는 분이 그 인사동? 주점이 주인이래요. 근데 그때 그곳에 있어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온 게 된 것 같은데 거기 그 있었던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되지 않았을까? 근데 주인장 혼자 아마 하는 바 같은 카페 뭐 술집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 가까운 지인인데 인사동에 그 집인가? 아는 집이 우리 있어요. 옆에 있는 그 노래하는 집? 아무튼 그날 뭐 11시 이후고 그래가지고 손님은 없었고 그들만 있었는데 그 주인이 보고 한 얘기들이 지금 아마 뉴스타파에 실린 것 같고요. 그 주인도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친구라면서. 근데 제가 뭐- 보기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게 그러니까 누가 그런 근데 저는 별거 아니라고 봐요. 밤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그들이 만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여기서 좀 재밌게 다른 뭐 채널에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뭐 언론 사주와 만난 거 이런 얘기 또 와 별개로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뭐 면접할 때 점술가를 두고 했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날도 그 역술인을 홍석현 회장이 한 명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을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무슨 재미야. 뭐 그까짓 걸 아니, 방송을 해.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전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검사장에서 그분이 관심이 있대요, 정치에? 그랬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앞으로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고 미래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하고 그 역술이를 데리고 간 게 아닐까? 우리 사건을 어떻게 풀 게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까짓거리에 그냥 별로 관심 네, 없어. 그냥 오늘 내피셜이. 방송을 마칩니다. 그런 얘기. 그건 뭐 관심이 있고 항상 뭐 그 벌써 그때 당시인데 한참 전인데 뭐 그리고 아무래도 뭐 홍석현 회장이 그 뭐 대권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네.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고 전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의원님은 그리고 뭐 최근 뭐 재판도 앞두고 전 보시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저는 거 조이 내가 장로라니까 그러네. 장로님들도 진짜. 많이 저는 보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걸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디가 언제나 유비쿼터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유비쿼터스의 약자가 제 아이디입니다. 의원님은 윤석열 총장이 뭐 언론사 사주들 만난 거 가십으로 치부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검언 유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게 하면서 왜 저 선택적 정의, 뭐 선택적 수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한 거를 뉴스타파 이런 데서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뉴스타파는 열심히 열일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네. 저는 그런 까짓거리 갖고서는 뭐 언론을 뜨겁게 다루고 그런 거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뭐 누구를 만나는지 들켜서 그날 하루 나온 거지 뭐 그분만 만났겠습니까? 한 번만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뭘 그걸 갖고 무슨 뉴스를 만들고 너무 새삼스럽죠. 재벌 뭐 하나만 만났을까요? 한 번만 만났을까요? 만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같은 라인들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일반인들은 죄를 짓고 제가 있든 없든 그 수뇌부의 검찰의 높은 그래서 분을 늦게 만날 몰래 수가 만났다잖아. 없잖아. 몰래. 끝. 가야 이건 돼 이제. 직무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원님. 저는 그런 얘기들은 별로 뭐 그들이 누구를 만났고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 점을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접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뭐 관상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잖아. 만났다는 걸 갖고 뭐 이 정도 한 번 하면 됐지. 우리 방송에까지 와서 할 얘기가 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홍씨 일가들의 그 주장이라고 사람들이 전해오는 그런 삼성에 대한 지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또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홍씨 일가와 그 이재용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지만 어머니가 있는데 사이가 그렇게 대놓고 안 좋을 수 있나? 홍씨의 딸이 어머니 외동딸 아니다. 동생도 있는데 딸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과연 그러면은 홍나희 여사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아들 편을 들겠지? 하여튼 이 친정 편을 들겠어요? 이런 그치?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의원님하고 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의원님은 뭐 주변에 워낙에 이제 뭐 권력을 가진 재벌가나 뭐 이런 분들을 잘 아시니까 내용들이 그렇지만 저 같은 소시민이 바라볼 때는 야, 이 법 체계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공평하게 다뤄질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처음 출발부터 다르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전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가 좀 그랬는데 이 역술이는 또 이 운동권의 시각이야. 운동권의 시각이 아니고 정치를 제가 이 세상이 정말 왜 모든 사람들에게 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정치하는 제가 거니까요. 이렇게 남한테 흠집 잡히지 않게 제가 나름대로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그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숨어 사는 짓들이 더 나쁜 짓이 많아요. 의원님 더 저는 나쁜 짓. 그래서 아니잖아요. 제가 얘는 아니야. 얘는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많이 실망을 하고 지금도 저렇게 아, 몸살이고 또 이제 있는 민주당 민주당이 혼나는 마땅치 걸로.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실제로 행동에서는 그렇게 투명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열린민주당의 지금 지도부에서는 그렇진 않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 해가지고 끝낸 거야. 한 꼭지도 저기 김종인 대표 해봐라. 나 싫어, 안 하지마. 해. 안 해? 가자. 끝. 저기 손님들 오셨잖아. 아.